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공부. 아니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공부해보세요. 그것도 평가하듯이 또 힐책하듯이 자꾸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 아이가 없습니다. 대기자 TV 부모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학습법으로 학습 역도장을 좀 강조를 하시잖아요. 학습 역도장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역이라고 하는 게 힘역자고 네.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예. 그다음에 장이 이제 장소할 때 장자. 네. 이 세 가지가 되게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중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려면 학습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학습의 그렇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이 의욕이 얼마나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 동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학습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근데 왜 좋은 대학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좋은 대학이라는 것도 사실 부모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절실히 이게 정말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또 좀 착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실제 그렇게 실망시키기 싫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어떤 삶을 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하려면 지금 그 초중등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 공부의 힘은 공부하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도움 내지는 관심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는 아이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데부터 와요. 경험이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맨날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험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유명한 데 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거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촌에 가서 어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또 외국 가서도 외국의 시장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문화로 살아가는지 자꾸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갖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게 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읽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갖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내가 공부를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저마다의 생각은 다르겠네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첫째 아이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운동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 꿈이 미국 프로농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되면 저는 그냥 옆에서 매니저 하면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조건. 그렇죠. 네. 하지만 애가 너무 좋아해서 농구하는 걸 좋아하고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니 꿈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퀴즈를 불렀어요. 야, 꿈이 생겼구나 드디어. 그래서 그 꿈이 뭐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때도 노력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니 제가 얘가 농구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스포츠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꼭 내가 선수가 못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프로농구 경기장에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경기장 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스포츠, 프로농구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열심히 하던 그렇죠. 학원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학원도 자기가 가겠다고 하고 공부도 이전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는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부모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역이고 도가 이제 방법인데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무한정 시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공부의 왕도가 있느냐?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데 교육의 결과물은 필요한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투자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그 요인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명이 크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근데 같이 이제 10시간을 최대한 10시간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공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부를 할 때 큰 숲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원 1의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막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쭉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쭉 보고 전체 구조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전체 내용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특히 이제 핵심어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보기 시작하면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딱 그대로 사진처럼 남습니다. 일단은 다 첫 단원이면 그걸 끝까지 읽고. 그래서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를 이렇게 쭉 풀어 쓴 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제일 좋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우리 편집장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막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처음엔 놓쳐도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속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전체 내용 구조를 파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잘 이해했는지 이해를 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한번 교과서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한번 파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고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또 학습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훨씬 좋다.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는 반대로 덮어놓고 문제만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내가 내용을 완전하게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아니 어설프게 공부해도 좋아요. 그다음 푸는 거야. 다 틀려도 좋아요. 왜 틀렸는지를 내가 다시 보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그럼요. 문제는 좋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친구다. 장은요. 세 번째. 장이 이제 환경이죠. 공부하는 환경인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공부 환경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거는 잘 정리된 환경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잘 정리된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이어야 돼요. 아이들 공부할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도서관하고 자기 혼자만 딱 이렇게 밀폐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다 어디를 선호하냐면 독서실이죠. 저는 안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저는 대학 갔을 때 악몽 꾼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독서실이 처음 생겼어. 독서실에서 공부를 네. 했는데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곳에서. 트인 곳.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기 시작하면 집중도 잘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 얘기예요. 아니 아이가 독서실 가면 이제 공부만 할 것 같은데 도서관 가면 친구들하고 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딴짓 할까봐. 근데 제가 딱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죠. 도서관에 가서 놀 아이는 예. 독서실에 가서도 논다. 아이를 믿어주시라. 교수님 요즘 들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편안하게 거예요. 해줘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막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예, 예. 물건들을 너부려 놓고 예, 예. 공부하는 걸 보면 부모님도 못 참고 막 치우거든요. 예. 그럼 아이하고 또 갈등이 있어. 내가 치울 텐데 왜 치웠어? 이거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그 상태가 편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를 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인터넷에서 네. 아인슈타인 책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슈타인 책상을 보면 막 네. 서류들이 그냥 논문들이 쫙 널려져 있어요. 되게 어수선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제일 편한 환경이고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방식. 본인의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눈에는 저런 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장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곳에 자꾸 있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상 앉을 때 이렇게 앉았다가 반대편에 앉았다가 아, 정말요? 그럼 달라지죠. 아, 그것만으로도요? 그럼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할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아이가 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에 공부하다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좀 자기가 한 곳에서 공부하다 좀 지루해지면 예, 예. 장소를 좀 옮기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것이 좀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수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학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다고 질문하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보다도 아이하고의 대화가 안 돼서 또는 관계 부모하고의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 그러면 관계가 그게 안 무너진 거예요. 되면은 학습도 당연히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긍정적 관계의 가장 기본 신뢰,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 신뢰가 깨지면 대화도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는 간섭이 돼요. 좋은 충고라고 생각해서 꼭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또 또 잔소리. 그렇죠. 예. 그 잔소리라고 하는 또 해서 끝나죠. 잔소리라는 얘기까지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빠한테 혼나니까 네. 또 이러고 아이들이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공부. 아니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공부 해보세요. 그것도 평가하듯이 또 힐책하듯이 자꾸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학생들에게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할 때 네. 질문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고3 때, 예. 고3 때 예. 책을 일주일에 3권 이상 읽은 사람 고3 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손드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 바쁜 고3 때요? 네. 그 친구들하고 면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제가 많이 배워요.